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좋아지는 거는 더 할 이야기가 없고, 로봇 섹터 쪽이 또 약간 조금씩 들썩거리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한 방에 주력 사업이 반도체고, 신사업이 로봇인, 떡을 양손에 들고 있는 회사들. 그런데 주가는 아직 많이 안 오른. 바로 사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소중하니까 제 말만 듣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잔소리가 많아졌어요. 왜냐면 주식 너무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약간 그럴 때 꼭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 채널 조회수가 갑자기 늘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잖아요. 대중하고 반대로 가라고. 아유, 말이 길었는데. 그런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러셀입니다. 러셀.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를 합니다. 그리고 로봇, 특히 물류 쪽 로봇을 합니다. 반도체 장비가 이제 주력 사업인데, 이쪽을 일반 장비가 아니라 리퍼빗이라고 하죠. 리퍼빗이. 보통 완제품에서는 약간 하자가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좀 싸게 파는 게 리퍼빗이잖아요. 반도체 쪽에서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200mm 웨이퍼 쪽 장비, 그리고 300mm 웨이퍼 쪽 장비를 주로 하는데, 주력은 200mm 쪽입니다. 200mm가 이미 레거시 공정이잖아요. 주로 어디 쓰겠어요? 중국향이 많습니다. 지금 수주받아 놓은 것 중에 50% 정도가 중국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CVD 같은 증착 쪽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최근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이제 선단 공정은 많이 막히니까 레거시 공정 쪽으로 투자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은 계속해서 흐름이 좋고, 200mm 쪽이 작년 매출이 한 280억, 그리고 올해는 무려 500억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300mm 쪽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작년에 90억 했고 올해는 50억. 많이 하향되는 거죠. 아무래도 300mm 쪽 리퍼빗이 수요는 조금 많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 로봇 쪽이요. 그동안에는 이제 적자였는데 이게 턴어라운드가 가능해지고 있어요. 자, 실제로 이 회사는 물류 로봇 쪽을 굉장히 국내 대기업 쪽에 많이 납품하고 있어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식음료 같은, 오뚜기 같은 회사들. 이런 데도 많이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납품 실적 자체가 한 300여 대, 300대 이상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요 물류 로봇 쪽에 무인 운반차가 있습니다. 무인 운반차. 요게 작년 매출이 한 140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한 2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화 설비 쪽, FA라고 하죠. 요게 작년에 5억, 올해는 7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물류 시장, 지금 자동화 쪽이 계속해서 이제 투자가 활발하죠. 왜냐하면 임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임금도 오르죠. 이걸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업들은 계속해서 로봇을 도입할 수밖에 없고요. 이 회사의 장점은 물론 M&A를 통해서 이 회사 이제 로봇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통합 제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다수 로봇을 동시에 운영 가능한 AGV라고 하거든요. Automated Guided Vehicle.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동시에 여러 로봇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B2B 쪽에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매출 419억, 영업이익은 45억. 이익률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시총 1300억. 지금 1Q 실적이 나왔는데요. 1Q가 매출 134억, 영업이익은 12억. 굉장히 잘 나왔죠. 상대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 전망치는 매출 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70억. 그죠? 작년보다 꽤 많이 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로봇주들 많이 보셨겠지만 시총 이 정도면 굉장히 싼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은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굉장히
실력도 있고 밸류에이션도 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식품 이런 쪽으로 굉장히 성장 동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하고 손잡고요, 지금 스마트팜 시장 진출도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 쪽 관련 수혜주로도 엮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이 그동안 좀 약간 생각보다 부진했던 이유는 주력 회사가 이제 키파운드리즈, 지금 8인치 웨이퍼 쪽은 키파운드리즈가 SK하이닉스 시스템 IC 쪽으로 인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SK하이닉스 시스템 IC 쪽하고 키파운드리즈 쪽에서 이제 수주가 조금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그 영향이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해도 굉장히 실적이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러셀에 이어서 또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오랜만에 들고 왔는데요, 제오스입니다. 제오스고요, 이 회사도 똑같죠. 반도체 세정업체죠. 세정 장비, 그리고 로봇 등 FA 쪽도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 밸브 쪽도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세정 장비 쪽이고요. 이쪽이 작년이 3,240억 정도 했고, 올해는 한 3,7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사업 쪽이요, 작년에 850억 했고 올해는 한 1,00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동 로봇이나 이런 쪽은요, 작년에 200% 성장했고요, 작년에 올해는 10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마트 팩토리 쪽 이런 쪽 장비 빼고 협동 로봇 쪽만 보면 제로하고 스카라, 뭐 이런 델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장세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 사업부에 대한 부분이다 보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가 작년이 720억인데 올해는 소폭 하락한 480억 정도로 보고 있고, 플러그 밸브는 작년이 200억, 올해 22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세정 장비를 놓고 보면요, 자, 이 회사의 포인트는요, 싱글 타입하고 배치 타입 두 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싱글 타입은 웨이퍼 한 장씩 하는 거고요, 배치 타입은 수십 장씩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싱글하고 배치를 할 수 있는 글로벌 회사가 한 두 개밖에 없어요. 제우스하고요, 테일밖에 없어요. 도쿄 일렉트론. 그만큼 이게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를 봐야 되는 거는, 그동안은 이제 중국향 수주 쪽으로 굉장히 기대감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최근에 이 회사가 TSV 세정 쪽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가 한다라는, 자, SK하이닉스 그러면 HBM이죠. 네, HBM 쪽 지금 70%를 SK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는데, 최근에 MR-MUF라는 새로운 언더필 공정 기술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차세대 HBM 쪽에 들어가는 건데, 자, 기존에는 막 필름 같은, 본딩을 할 때 필름 같은 것들을 붙여서 이렇게 딱 붙이는 거거든요.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TSV로 관통 전구를 뚫고 이걸 붙이는 건데, 이런 필름 대신에 이제 레진으로 이제 밀어 넣겠다는 거거든요. 요 층층 사이에 접착제 같은 것들을. 근데 그러면 이게 흘러나오잖아요, 바깥으로. 그런 것들을 세정하는 게 이제 TSV 세정이고요. 이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 장비도 단순한 캐시카우가 아니라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매출은요, 5,09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63억. 시총은 3,070억. 그리고 올해 전망치는요, 매출 5,300억. 영업이익은 500억. 네. 작년 대비해서 아주 큰 폭으로 성장한다고 보긴 힘들지만, 세정 장비 쪽에 TSV, 이쪽은 2.5D나 3D 할 때 다 필요한, 그죠? 기본적으로 TSV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협동 로봇 쪽, 이쪽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여기 대표이사님이 한국 로봇 산업협회 임원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기술이 꽤 뛰어난 회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매출이 970억에 영업이익이 1억 5천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쇼크죠.
그래서 5월 15일 날 지금 45,000주 주식 소각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소량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주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매출 중에 15% 정도가 이제 로봇 사업이 됐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로봇 전문 회사인데 매출이 850억 나오는 회사라면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받을까?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신사업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터나 엔코더 같은 이런 핵심 소재 부품도 내재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 맞춤형 로봇 제작이 가능한 실력 있는 회사입니다. 로봇 산업을 언제 시작했냐? 2009년에 일본 산쿄하고 손을 잡고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업력도 뛰어나죠. 2019년에 6축 다관절 로봇 제로를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 이제 수평 다관절 로봇 스카라, 그리고 병렬형 로봇 델타까지 이제 라인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실력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에서 뭐 아직까지 로봇주로 인정을 잘 안 해주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ITC 이영수와 함께하는 스터디 지금 절찬리에 모집 중이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댓글 상단에 링크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갱신하신 분이 많다라는 거 수익이 낮다라는 거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꿀잠 주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